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영은 왜 프랑스의 반발을 무릅쓰고 호주의 핵잠수함 지원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출범으로 인한 핵잠수함의 지원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일을 진행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미 영은 왜 불란서의 반발을 무릅썼을까? 미국, 영국, 호주는 군사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하였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와 쿼드라는 군사동맹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라는 군사동맹 오커스를 출범한 것이죠.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지금 호주라는 것에 대한 위치가 있어요. 이 호주 위치 있는데, 호주는 서쪽으로는 인도양이 접해져 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남중국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호주 쪽으로 와서 지금 어업 행위도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호주 입장으로서는 그 인도양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태평양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중국을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라는 입장으로 보면 지금 중국을 견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 미국과 연합해서 핵잠수함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호주는 지금 아까도 보다시피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뺀 뒤에 대중 압박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죠. 아프간에서는 탈레반과 탈레반 반군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어 지금 보시면 탈레반에서도 대화 채널을 지금 열고 있고, 그리고 탈레반 반군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의 그 경쟁을 시켜서 이곳을 위험지역으로 만들고 있어요. 위험지역으로 만들고 있고, 중국과 탈레반이 지금 협력을 해서 1대1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1대1로의 늪에 중국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 뒤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곳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려가고 있고, 이 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나 아니면 이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러한 지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러시아까지 지금 위협에 빠져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미군이 들어와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프간에서의 발을 뺀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모양새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미국은 영국과 호주와 협력해서 새로운 안보체제인 오커스를 15일날 발족시켰습니다. 호주에는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오커국 상국은 군사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는 물론 인공지능인 AI, 사이버 대응, 미사일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첫 협력 분야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8척의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척에서 한 10척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프랑스와는 10척의 잠수함 건조를 하기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것은 파기가 제대로 됐죠.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은 50년 전 영국에 지원하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번 오커스의 출범은 삼국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산주의 정권인 중국을 경제하기 위한 체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프랑스가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그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프랑스가 호주와 체결했던 560억 유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공급 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척에서 이제 18척으로 바뀌고 디젤 전기 잠수함이 이제는 핵잠수함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줄면서 핵잠수함으로 이게 대체가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배신당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딩 이판 전 중국 공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커스는 유럽 동맹과의 협력을 약속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이며 이는 유럽과 긴밀한 관계 진전을 원하는 중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유럽에서 믿을 만한 동맹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금 나토라는 그런 개념이죠. 프랑스가 오커스에게 제외됐던 것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강타할 수 있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라는 거죠. 또한 이번 오커스에 영국이 포함되어 앵글로색슨과 유럽 민족이 분열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적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서방 동맹이 분열되고 중국이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프랑스의 이러한 반발을 애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점이죠. 이미 미국은 이러한 프랑스의 반발을 애견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했냐라는 점이죠.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반발을 이미 예상하고 포주와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왜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반발을 무릅썼을까라는 그 점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정부 역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뿐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지금 SLBM을 발사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로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형 SMR 이것까지 적용을 하면 핵추진 잠수함이 발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못 만들어지고 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최대 장점이 이겁니다. 너무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기간 잠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호주와 프랑스가 추진했던 재래식 잠수함인 디젤 전기 잠수함은 충전지, 즉 배터리를 이용해서 순항을 합니다. 충전했던 배터리가 떨어지면 올라와서 다시 디젤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산소를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를 시킬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한 수소는 밖으로 배출시키고 산소를 이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새로운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오염된 산소를 밖으로 빼고 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핵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잠수할 수 있고 소음이 적어서 물속에서 쏘나 말하자면 음파 탐지까지 탐지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 프랑스는 처음 호주 잠수함 선진화 사업에 핵추진 잠수함을 선정하였으나 나중에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선회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프랑스와 협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핵추진 잠수함을 원했던 호주로서는 프랑스를 선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변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재화를 위해서 지금 호주에 이 공장까지 설립을 해달라라는 이러한 말까지 나와서 호주에서 직접 생산까지 해달라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16년도죠. 2016년도에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21년까지 지진부진했던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2주 전까지만 해도 핵추진 잠수함의 디젤 잠수함에 대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오커스 배 발표를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핵추진 잠수함은 해군력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히고 있죠. 왜냐하면 소나로도 잡히지 않고 물속에서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이 안에서 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죠.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 6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중 탄도미사일이 장착이 가능한 SSBN급 보유 대수만 따르면 미국은 14척으로 1위, 그리고 중국은 3위로 7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를 도와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호주의 해군력은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호주가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증가를 하면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어느 정도 비호함을 통해서 이번에 그 알래스카에 선박 내척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인도양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명타를 받은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격분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죠. 격분하는 중국, 아랑곳하지 않은 미국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오커스의 발족을 지역의 평화 그리고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영 황구시보에 의하면 호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군사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하면 중국의 일벌백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 잠수함이 좀 깡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 하게 되면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호주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원자력 잠수함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오커스 출범 하루 뒤에 호주에 군사 추가 확충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호주 주둔 미군의 규모를 늘리고 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등 미사일까지 배치를 해서 호주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한 것이죠. 이 이유가 지금 영국과 미국의 같이 연합을 해서 오커스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호주와 같은 경우는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영국의 어느 정도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면 호주의 미군을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영국의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 영국 이게 한 묶음이고 미국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해야 되고, 이 호주의 미군의 주둔의 이 숫자를 늘게 하기 위해서도 영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영국의 연합이 오커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순화가 되어 든다라는 거죠. 즉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 드렸죠. 아프간에서 미군을 빼서 결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움직일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호주로 지금 귀결이 된 상황이죠. 이번 호주 카드는 대만 카드에 이어서 중국 입장에서 더욱 위협적인 카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의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지금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쉽진 않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뉴칼레도니아 지방이 프랑스령으로 돼 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가 있냐면 뉴질랜드하고 호주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안정이 프랑스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뉴칼레도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니켈이 그렇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세계 4위 지역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절대로 탈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호주가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2023년
까지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배치한 토마호크 등 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남중국해로 진출을 시키면 언제든 중국 해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중화권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강력하게 비난하면 급소를 제대로 찌른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정설로 통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이것은 중국이 제대로 급소를 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주를 노골적으로 위협한 중국 대변인 매체 황구시보의 사설은 그만큼 미국이 이번 호주 카드가 무섭다라는 증거로 풀이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반응도 좀 궁금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호주의 반응이에요. 정지겠다. 이번 결정은 호주의 입장으로서는 정지겠다라는 반응입니다. 호주는 이번 오커스 출범으로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한 것을 두고 국익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의하면 모리슨 총리는 프랑스 정부의 실망감은 이해는 하지만 호주 역시 다른 주가 국가들처럼 우리의 국방 이익을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번 결정은 호주의 국방력의 증강 그리고 호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호주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굉장히 대립의 각이 엄청나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철광석 수입도 안 되고 물론 보크사이트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철광석과 석탄이 중국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굳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피터 더큰 호주 국방장관도 이번 잠수함 계약 파기를 두고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호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가 화가 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의 호주를 보면 호주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양과 접해져 있죠. 이 동쪽으로의 태평양, 서쪽으로의 인도양을 접해져 있는 호주의 입장으로서는 이 인도양과 태평양에 위협이 되어 가고 있는 중국의 그 어선들 그리고 군함들 막아낼 필요가 있어요. 이 호주 위에 인도네시아나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군함들을 막아낼 능력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곳에 미군이 주도도 해있지만 지금 중국의 세가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 그들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호주로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호주 정부는 당연히 그들만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됐었고 그리고 노후화된 잠수함이 이제 퇴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잠수함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지금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추진했던 것이 핵추진 잠수함 프랑스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바뀌었고 이것도 원래 추진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의 다시 새로운 등장 이것은 호주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았느냐. 이전에 프랑스가 핵추진 잠수함을 주지 못하고 디젤 잠수함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이번에 호주가 다시 핵추진 잠수함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영국의 도움도 받는다. 미국의 도움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이 되지만 호주 정부의 이득도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